2003년 미국 이곳의 거리에는 장발의 한 청년이 길을 걷고 있었다. 자정을 얼마 앞둔 시간에 그는 한 ATM기로 향하고 있었고 근처에는 뉴욕 경찰국 소속의 형사가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던 청년은 잠시 후 기계가 있는 실내로 들어갔고 형사 또한 사용자인 척 함께 내부로 들어가는데 잠시 후 청년은 카드 한 장을 꺼내 돈을 인출하더니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다시 돈을 인출하고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또 돈을 인출하기를 계속 반복하였고 이 모습을 본 형사는 곧 그에게 다가선다. 1993년 당시 13살이었던 알버트 곤잘레스. 그간 모은 용돈과 가족의 지원으로 한 대의 컴퓨터를 산 알버트는 이때부터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이미 알버트는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고 컴퓨터 회사에 연락해 궁금한 걸 집요하게 질문하며 기술을 익혀갔는데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 그가 15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해킹하는 데 성공한다. 이 일로 알버트가 다니던 사우스 마이애미 고등학교에는 FBI가 들이닥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알버트가 저지를 범죄의 시작에 불과했다. 고등학생 당시 그는 수프나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컴퓨터 괴짜들의 모임에서 리더를 맡고 있었고 그곳에서 인터넷 보안, 해킹, 바이러스 등에 관심을 갖던 중 익명의 해커들이 모인 채팅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는 학업을 모두 제쳐두고 오로지 해커들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였고 매일 밤을 새며 네트워크 보안을 뚫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은 단지 다른 프로그래머들에게 실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채팅방 친구 스티브 나츠를 만나면서부터 본격적인 해킹 범죄가 시작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티브 나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알버트의 범행 파트너 중 한 명이 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알버트는 이미 높은 수준의 해킹 기술을 독학으로 익힌 상태로 단순히 컴퓨터 입문을 가르치던 대학 수업에 질려 이를 중퇴하였고 이후 각종 위조 문서, 도난카드, 위조 여권 등 다양한 도난 정보를 경매로 판매하는 섀도우 크루의 운영진이 된다. 이곳에서 그는 무려 150만 개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를 훔쳐 사이트 내에서 판매하였는데 그러던 2003년 앞의 상황으로 돌아가 훔친 카드 정보를 입힌 카드로 돈을 인출하다 뉴욕 경찰에 붙잡힌다. 체포된 알버트는 비어있는 직불카드를 프로그래밍하는 등 그간 자신의 범행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그가 섀도우 크루의 운영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사당국은 그에게 기소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그렇게 사이버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정보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알버트는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블랙 해커 28명을 체포하는 데 공을 세웠고 미국 비밀경호국으로부터 집과 각종 비용을 지원받아 생활하며 점차 불법 해킹으로부터 멀어지는 듯 보였으나 이것은 알버트의 큰 그림에 불과했다. 이 시기 알버트는 수사당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그들과 충분한 신뢰가 쌓인 상태였지만 사실 그는 여전히 타인의 카드 정보를 훔쳐 이를 누군가에게 판매하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얻은 수익은 자그마치 수십억에 달했는데 동시에 그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 조사하던 중 보안과 관련된 결정적인 취약점을 발견한다. 알버트가 주로 이용하던 기술은 워드라이빙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고성능 라디오 안테나를 탑재한 밴을 원하는 지점에 세워둔 뒤 노트북을 이용해 특정 회사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기술로 당시 기업들이 와이파이의 보안에 다소 무감각했던 점을 역이용하는 방법이었다. 능력이 좋은 해커의 경우 워드라이빙을 통해 몇 분 안에 회사 서버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알버트의 동료 스캇은 이 기술을 이용해 무려 40만 개의 카드 번호를 탈취하였다. 알버트 일당은 포춘 500대 기업 목록에서 해킹 대상을 물색한 뒤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한 후 미리 수십 개의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매르웨어를 이용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다운받았는데 이렇게 그들의 타겟이 된 회사는 미국의 다국적 백화점인 TJX 등 굵직한 기업들로 이곳에서 약 4,560만 개의 카드 번호를 탈취하였다. 또한 알버트는 탈취한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있는 몇몇이 해커의 도움을 받았고 집을 받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유럽에 가짜 회사를 세워 처리하였는데 같은 시기 미국의 다양한 수사기관에는 도난카드 사용에 대한 신고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한다. 즉시 조사를 시작한 수사당국은 서버 위치를 특정해 해킹의 흔적을 찾아내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카드 정보 도난임을 인지하였지만
자신의 침입 흔적을 완벽히 지우는 것에 능했던 알버트 때문에 범인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게 된다. 그러던 중 알버트의 핵심 동료인 막심과 패트릭에 의해 그들의 범죄의 내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알버트의 동료인 막심의 노트북 정보를 입수한 비밀 경호국은 그 안에서 도난된 수백만 개의 카드 번호와 암호화된 대화 기록을 발견하였고, 이 기록은 곧 알버트와의 대화 내용들로 확인되었는데, 이후 노트북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이어가던 중 파일 내에서 알버트의 사진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알버트와의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알버트의 베스트 프렌드인 패트릭이 사건에 대해 진술 시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에 협조하게 되면서 알버트의 모든 범행 과정이 상세하게 밝혀진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던 알버트는 비밀 경호국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흔적을 숨겼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고, 마이애미의 허름한 집을 가짜 주거지로 꾸민 뒤 호텔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모든 연결고리를 완성한 비밀 경호국은 알버트가 머물고 있던 내셔널 호텔을 급습해 그를 체포하였고, 그의 노트북에 있던 파일들을 전부 분석한 결과 알버트를 주축으로 한 총 11명의 해커들이 범행에 가담했음을 확인한다. 그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억 7천만 개 이상의 카드와 기타 정보를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기업에서만 약 2천억 원이 넘는 액수로 그 외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더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알버트의 우크라이나 동료인 막심은 이 사건과 별개로 터키의 12개 은행을 해킹한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앞서 알버트의 체포에 일조한 패트릭은 그 대가로 17년을 감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알버트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해커 스티브 나츠는 당시 미국의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알버트에게 부탁을 받아 코드를 보내주게 되었는데, 이 코드는 알버트의 해킹 계획의 핵심이 되는 도용도구로 활용되었고, 이로 인해 스티브 나츠 또한 유죄를 받는다. 그는 코드 자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몰랐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보호관찰 3년, 그리고 25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주범인 알버트 곤잘레스는 자신의 친구 패트릭이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는 내용을 듣고는 단 한 번의 부인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지는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 그러면서 그는 법정을 나가기 전 나는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어쩌면 미국 최고 수준의 해커가 될 수 있었던 한 청년은 잘못된 호기심으로 시작된 범죄 행위로 결국 미국 최대의 신용카드 도난 사건에 이름을 올렸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비밀 경호국의 일을 도와 많은 공로를 세웠던 것을 감안한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알버트는 복역 기간 동안 감형을 받아 2023년 9월 9일에 석방 예정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버트 곤잘레스에 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